서울에서 작은 공방을 운영하는 42세의 강철수 씨는 손에 익은 도구들을 만지작거리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바깥에는 봄 기운이 서서히 퍼지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는 38세인 아내 박미선과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원해왔던 첫 아이를 드디어 갖게 되었다. 하지만 기쁨과 설렘 속에서도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결혼 후 몇 년간 아이가 생기지 않아 둘은 누구보다 조급한 시간을 보냈다. 주변에서 들려오는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는 가벼운 농담도, 길을 걷다 마주치는 아이들의 해맑은 웃음소리도 두 사람의 가슴을 저미게 했다. 부부는 자연 임신을 위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다. 결국 병원을 찾았고 몇 차례의 검사 끝에 시험관 아기 시술 IVF를 권유받았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고 싶었던 마음에 주저했지만 아이를 품에 안고 싶은 간절함이 더욱 컸다. 시술 과정은 쉽지 않았다. 매일같이 호르몬 주사를 맞으며 힘겨운 시간을 보낸 미선 씨는 때때로 지쳐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철수 씨는 그런 아내를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다. 주사 바늘이 아내의 연약한 피부에 닿을 때마다, 혹은 시술 후 신경이 예민해진 아내가 사소한 일에도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그는 그저 곁에서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몇 차례 실패 끝에 기적처럼 임신 소식을 들었을 때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얼싸안고 울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기쁜 소식을 전하며 아직 조심해야 할 시기라고 당부했지만 철수 씨와 미선 씨의 가슴 속에는 오랜 기다림 끝에 찾아온 희망이 가득했다. 태아의 심장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아기의 작은 손과 발이 초음파 화면에 비쳤을 때 철수 씨는 감격에 겨워 말도 잇지 못했다. 그렇게 부부는 꿈만 같던 임신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 미선 씨의 배는 점점 불러왔고 철수 씨는 틈만 나면 배를 쓰다듬으며 아빠야, 잘 지내고 있지? 하고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집에는 아기 용품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출산을 준비하는 기쁨이 가득했다. 그러나 이 모든 행복이 한순간에 흔들릴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철수 씨는 아직 몰랐다.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미선 씨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 검진을 받았다. 철수 씨도 바쁜 공방 일을 잠시 접어두고 아내와 함께 병원을 찾는 날이면 기쁜 마음으로 동행했다. 아이의 건강한 심장 박동을 듣는 순간이 부부에게는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 태아는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고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어느 날 예정된 정기 검진에서 분위기가 사뭇 달랐다. 초음파 검사와 몇 가지 혈액 검사를 마친 후 담당 의사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철수 씨는 이상한 기운을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선생님,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차트를 바라보다가 신중한 태도로 말을 꺼냈다. 산모와 태아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철수 씨는 처음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혈액형이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O형 부모가 A형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특정 혈액형 조합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있긴 하지만 단순한 혈액형 차이만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걸까? 미선 씨 역시 당황한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부부의 혈액형과 맞지 않는다는 건가요? 의사는 신중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와 아이의 혈액형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이번 경우는 조금 특이합니다. 정확한 확인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합니다. 철수 씨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다. 하지만 아직 정확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니므로 섣부른 판단을 하지 말자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미선 씨 역시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철수의 손을 꼭 쥐었다. 며칠 뒤 병원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한 후 부부는 긴장된 마음으로 결과를 기다렸다. 철수 씨는 미선 씨를 위해 담담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이 소용돌이쳤다. 그리고 마침내 담당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부부를 다시 불러들였다.
그가 입을 열기 전부터 철수 씨는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했다. 의사의 얼굴에는 분명한 곤혹스러움이 서려 있었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유전자 분석을 진행한 결과 의사는 한숨을 내쉬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태아의 유전자가 강철수 씨와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분명 이 아이는 자신과 미선 씨가 간절히 원했던 소중한 아이였다. 시험관 시술을 통해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으며 그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런데 어떻게 미선 씨는 자리에서 얼어붙은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이 맺힌 그녀의 두 눈이 흔들리더니 결국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철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불안과 혼란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순간 그의 가슴속에서 의심이라는 감정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설마 미선이 나를 속인 건가? 철수 씨는 이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아내에게 묻고 싶었지만 도저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방 안은 숨막히는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순간 철수 씨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아내를 의심했다. 이 아이는 분명 자신과 미선이 간절히 기다렸던 오랜 노력 끝에 얻은 소중한 생명인데 어떻게 유전자 검사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머릿속이 핑 돌았다. 혼란 속에서 그는 문득 아내를 바라보았다. 미선은 충격을 받은 듯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눈가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그저 망연자실할 뿐이었다. 그러나 철수의 마음은 이미 복잡한 감정들로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철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노와 혼란이 섞인 채 점점 거칠어졌다. 미선아, 너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어?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미선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미선은 다급하게 고개를 저으며 울먹였다. 하지만 철수의 마음속에는 이미 의심이라는 감정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그는 필사적으로 합리적인 설명을 찾고 싶었지만 상황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차라리 병원에서 검사를 잘못한 게 아닐까? 아니면 혹시 아내가 나에게 숨긴 비밀이 있는 걸까?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원하지 않는 최악의 가정들이 끝없이 떠올랐다. 철수는 손을 꽉 쥐었다. 미선아, 대답해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도대체 나 모르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내에게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생각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갔다. 평소 다정하고 믿음직했던 미선이지만 이 상황 앞에서는 모든 것이 흔들렸다. 철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미선은 그저 눈물을 흘릴 뿐이었다. 그럴 리가 없어. 나도 모르겠어. 철수 씨. 제발 나 좀 믿어줘. 미선은 손을 철수의 손에 가져다 대며 애원했다. 하지만 철수는 쉽게 그녀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어떻게 믿어?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건 증거가 확실한데. 그는 손으로 머리를 쓸어 올리며 답답한 듯 숨을 몰아쉬었다. 뭔가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이게 정말 사실일까? 아니면 미선이 숨기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걸까? 방 안은 숨막힐 듯한 정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선은 흐느끼며 철수의 팔을 붙잡고 애타는 목소리로 말했다. 철수 씨, 제발. 나 진짜 아니야. 나는 그런 일 한 적 없어. 하지만 철수는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아내를 믿어야 한다는 생각과 눈앞의 현실이 충돌하고 있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다. 그럼 대체 뭐가 문제야? 병원에서 실수를 한 건가? 아니면, 그러나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미선은 자신의 배를 감싸 안으며 흐느꼈다. 그 모습을 보며 철수는 다시 한번 혼란에 빠졌다. 진실은 무엇일까? 그리고 만약 미선이 정말로 숨기는 것이 없다면 도대체 이 아이는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 그날 이후
철수 씨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했다. 머릿속을 맴도는 불신과 혼란이 그를 잠 못 들게 만들었고, 미선 씨 역시 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듯 보였다. 두 사람은 평소처럼 대화를 나누려고 했지만 대화의 끝에는 항상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러던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철수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병원에서 다시 연락이 올 이유가 없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는 이미 나왔고 그 사실만으로도 부부에게는 충분히 충격적인 일이었다. 그런데 왜 다시 연락을 한 걸까? 혹시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던 걸까? 병원에 도착하자 담당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부부를 맞이했다. 철수 씨와 미선 씨는 초조한 눈빛으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강철수 씨, 박미선 씨, 저희 병원에서 유전자 검사 결과를 확인하던 중 예상치 못한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신중하면서도 조심스러웠다. 철수 씨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의자에 힘을 주어 앉았고, 미선 씨 역시 손을 꼭 모으고 의사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혹시 두 분께서 시험관 시술을 받으셨다고 했죠? 순간 철수 씨의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시죠? 의사는 깊은 숨을 내쉬고는 조심스럽게 설명을 이어갔다. 지난 시술 과정에서 실수로 난자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순간 철수 씨와 미선 씨는 숨이 멎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뭐라고요? 철수 씨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미선 씨는 눈을 크게 뜬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의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손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난자가 바뀌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철수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아무리 의료 실수가 있을 수 있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의사는 차트를 바라보며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시험관 아기 시술 과정에서 여러 명의 난자와 정자를 체외 수정한 후 착상하는 과정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다른 환자의 난자가 잘못 배양되어 박미선 씨에게 착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가진 거라고요? 미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손이 배를 감싸 쥐고 있었다. 의사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안타깝지만 태아는 박미선 씨의 난자가 아닌 다른 여성의 난자로 수정된 상태입니다. 철수 씨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미선의 아이조차 아니라는 뜻인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다. 하지만 철수 씨는 이미 이 아이를 자신의 아이라고 생각하며 태어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다. 태어날 아기를 위해 옷을 사고 아기 침대를 마련하고 이름을 고민하며 설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하지만 이제 그 아이는 자신뿐만 아니라 미선과도 혈연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는 존재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철수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일이 실제로 가능한 겁니까?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극히 드문 일이지만 의료 사고로 인해 난자가 바뀌는 사례가 과거에도 몇 건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보통은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통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지만 간혹 실수로 인해 다른 환자의 난자가 배양되어 착상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철수 씨는 어이가 없었다. 의료 기술이 발달한 시대라고 해도 이런 치명적인 실수가 벌어질 수 있다니. 그리고 그 피해를 고스란히 자신과 아내가 감당해야 한다니. 그는 억울함과 분노, 충격,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빠져버려 그대로 주저앉았다. 미선 씨는 계속해서 배를 감싼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철수 씨는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한없이 고개를 숙인 채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목소리는 한없이 나직했다. 의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부부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해야 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철수 씨와 미선 씨는 차가운 병원 복도에 앉아 서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깊은 침묵 속에 빠져 있었다. 의사의 설명을 들었지만 여전히 믿을 수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이 아이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고? 철수 씨는 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미선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힘없이 배를 감싸 안은 채 굳어버린 표정으로 바닥을 응시하고 있었다. 미선은 이제껏 이 아이를 품으며 자신의 일부처럼 느껴왔다. 10달 동안 같은 몸을 공유하며 태동을 느끼고 먹는 것 하나도 신경 쓰며 지냈다. 하지만 이제 그녀가 품고 있는 생명이 자신과 철수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럼 이 아이는 대체 누구의 아이란 말인가요? 미선 씨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시술 당시 같은 병원에서 체외 수정을 진행했던 부부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그 아이의 친부모도 모르고 있는 건가요? 철수 씨가 난감한 얼굴로 물었다.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병원에서는 관련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시술받은 다른 부부들과도 교차 검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과정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철수 씨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지었다.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지금 제 아내가 뱃속에 품고 있는 아이가 다른 사람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이걸 어쩌라고요? 그의 말투에는 억눌린 분노가 섞여 있었다. 미선 씨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기 시작했다. 이게 말이 돼요? 저 이 아이를 제 몸으로 키워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그녀의 어깨가 격하게 들썩였다. 철수 씨는 머리를 감싸 쥐었다. 생각할수록 더 답답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한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리는 되돌릴 수 없는 사고였다. 의사는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로서는 두 분이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원하신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병원 측에서 가능한 보상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철수 씨는 황당하다는 듯한 얼굴로 의사를 바라보았다. 보상이라고요? 그는 신경질적으로 웃었다. 돈으로 해결하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겪은 이 충격과 혼란을 돈으로 보상할 수 있다고요? 의사는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제한적이라는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두 분의 선택입니다. 이 아이를 출산하고 키울 것인지 아니면 원래 친부모를 찾을 것인지. 철수 씨는 미선 씨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얼굴을 감싼 채 울고 있을 뿐이었다. 아이를 낳고 키운다. 그럴 수 있을까? 이 아이가 자신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도 그는 이 아이를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미선이는? 그녀는 이미 이 아이에게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벅찰 텐데 아이를 키우는 선택을 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철수 씨는 미선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미선아, 내 마음은 어때? 그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러다 힘겹게 입을 열었다. 나 모르겠어. 머리가 너무 복잡해.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아이가 내 뱃속에서 자라왔다는 거야. 난 이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어.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녀는 다시 눈물을 흘렸다. 철수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들은 결정해야 했다. 철수 씨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그는 혼자 공방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손에는 조각하던 나무 조각이 쥐어져 있었지만 도무지 작업에 집중할 수 없었다. 이 아이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십 번, 수백 번을 되뇌었다. 사실 그는 처음부터 출산을 포기하자고 말할 수도 있었다.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였다. 법적으로도 혈연적으로도 자신과 아무 관계가 없는 아이였다. 만약 아이를 낳고 키우기로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아이가 커서 자신의 존재에 의문을 품게 되면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하지만 정작 철수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미선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 속에 빠져 있었지만 뱃속의 아이를 지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눈에 보였다. 비록 자신의 난자는 아닐지라도 10달 동안 자신의 몸에서 자란 생명이다. 이미 깊은 애정을 쌓아온 아이를 하루아침에 포기하는 것은 미선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일이었다. 이 아이를 포기해야 한다면 미선도 무너질 거야. 철수는 눈을 감고 깊이 한숨을 내쉬었다. 며칠 동안 그는 미선과 대화를 나누었지만 그녀 역시 결정을 내리기 힘들어했다. 어떤 날은 아침에 일어나 태동을 느끼며 행복한 미소를 짓다가도 밤이 되면 온몸을 웅크린 채 흐느끼며 자신을 원망했다. 만약 내가 시험관 시술을 받지 않았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철수는 그런 미선을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시간이 그들에게 마냥 고민할 여유를 주지는 않았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날 철수 씨는 오래된 서랍에서 아기 용품들을 하나씩 꺼내 보았다. 그는 몇 달 전 미선과 함께 고른 작은 신발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해도 철수 씨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는 지난 몇 달간 배 속에서 자라는 아이를 보며 설레고 기뻐했던 순간들을 떠올렸다. 처음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었을 때 아이의 작은 손과 발을 보고 감격했던 순간 배를 쓰다듬으며 아빠야, 잘 지내고 있지? 하고 속삭였던 날들. 혈연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무엇인가? 철수 씨는 공방의 창문을 열었다. 따뜻한 봄바람이 그의 볼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마음을 정했다. 그날 저녁, 미선 씨가 거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철수 씨는 조용히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미선 씨가 눈물을 머금은 채 철수를 바라보았다. 미선아, 철수 씨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이 아이를 키우자. 그 순간 미선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철수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한동안 흐느끼며 그의 품에 안겼다. 철수 씨는 조용히 미선의 등을 두드렸다. 그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단순한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함께 나누는 사랑과 책임과 신뢰로 만들어지는 것이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이, 그 아이가 혈연적으로 자신과 무관하다는 이유만으로 외면할 수 있을까? 아니, 그는 그럴 수 없었다. 미선과 함께라면, 그리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했다. 출산 예정일이 가까워지자 철수 씨와 미선 씨는 한층 더 조심스러워졌다.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시간이었지만 적어도 이제는 함께 결정한 길을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정말 이 아이를 온전히 자신의 아이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혈연이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사랑으로만 가족이 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기 전에 출산의 순간이 다가왔다. 어느 늦은 밤, 미선 씨가 갑작스럽게 진통을 느꼈다. 철수 씨, 나 이제... 고통에 찬 그녀의 목소리에 철수 씨는 반사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철수 씨는 핸들을 쥔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는 것을 느꼈다. 이 순간을 기다려왔지만 동시에 두려웠다. 병원에 도착한 후 분만실 앞에서 철수 씨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오가는 간호사들을 바라보았다. 분만실에서 들려오는 미선 씨의 힘겨운 신음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두 손을 모아 쥐고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제발 무사히 낳아줘 우리 아이를.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마침내 분만실 문이 열렸다. 간호사가 다가와 밝은 미소로 말했다. 산모도 아기도 모두 건강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 순간 철수 씨는 긴장이 풀리며 주저앉을 뻔했다. 눈물이 차오르는 걸 가까스로 삼키며 간호사의 안내를 따라 분만실로 들어갔다.
침대에 누워있는 미선 씨는 땀에 젖어 있었지만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가슴 위에는 따뜻하고 작디작은 존재가 안겨 있었다. 철수 씨는 조심스레 다가갔다. 여보, 미선 씨가 떨리는 손으로 아이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철수 씨를 올려다보았다. 우리 아기야. 그녀의 눈에는 이미 애정이 가득 담겨 있었다. 철수 씨는 숨을 죽이고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작고 연약하고 사랑스러운 존재. 그 순간 철수 씨는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꼈다. 머릿속을 떠나지 않던 고민과 불안, 혈연이라는 단어가 한순간에 희미해졌다. 아기는 천천히 눈을 떴다. 그리고 조그만 손을 움찔거리더니 철수 씨의 손가락을 살짝 쥐었다. 철수 씨는 온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그 작고 따뜻한 손,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듯한,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작은 생명체. 그제야 철수 씨는 깨달았다. 가족이란 혈연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며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걸. 그는 조심스럽게 아기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리고 작게 속삭였다. 반가워, 우리 아기. 미선 씨는 눈물을 흘리며 미소 지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철수 씨는 어느새 아기를 돌보는 데 익숙해지고 있었다. 새벽마다 우는 아이를 안아 달래고 조심스럽게 젖병을 쥐어주고 힘겹게 잠든 아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웃는 순간들이 쌓여갔다. 어느 날 밤 철수 씨는 잠든 아기의 작은 얼굴을 바라보다가 미선 씨의 손을 꼭 잡았다. 미선아. 응, 우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미선 씨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다. 우린 이미 부모야. 그 말에 철수 씨는 가만히 미선 씨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문득 아이가 처음 자신의 손가락을 쥐었던 순간이 떠올랐다. 그 순간이 바로 자신이 진정한 아빠가 된 순간이었다. 철수 씨는 아기의 볼을 살짝 어루만졌다. 그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다. 이 아이는 누가 뭐라고 하든 그의 아들이고 미선의 딸이며 그들의 가족이었다. 그것이면 충분했다.